안녕하세요.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와 있어요. 병원에. 제 옆에 계신 분은 청병원의 손무원 원장님이신데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손무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별명이 네네네. 풀무원, 풀무원, 네. 승무원, 공무원, 영무원 여러 가지. 네. 네네네. 오늘 저희가 찍을 컨텐츠는 뭐냐면은 NBA에 그동안 저희가 최악의 부상들이라 불리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심각한 부상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부상들을 선생님이랑 함께 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한 닥터리에트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이런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농구를 하다가 어떻게 좀 재활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선생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14년 미국 청백전에서 네. 지금 이제 쓰러졌죠. 네. 폴 조지 선수가 당한 부상인데 웬만한 NBA 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또 이게 다른 경기도 아니고 청백전이어서 정말 이제 연습 경기 같은 건데 아이고. 네. 지금 참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미 진단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이제 골절입니다. 골절. 예. 이제 경골 골절이라고. 네. 이게 경골은 이제 무릎 밑에 있는 이제 경골이라고 해요. 정강이뼈라고. 정강이요. 예. 그래서 이게 발목하고 무릎 사이에 이 뼈가 이제 정강이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NBA 선수는 차지하는 상태에서 발이 똑바로 이제 지면을 닿지 못해서 이 영상만 봐도 너무 심하게 꺾이는 네. 딱 내려오자마자 체중 실리자마자 바로 부러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부상을 처음에 당했을 때 그냥 선수 생활 끝이라고 봤어요. 이게요. 참 일단은 영상을 봤을 때 골절은 100%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치했을 때 똑바로 차치해야 되는데 옆으로 부츠 이렇게 비슷하게 차치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슷하면 똑바로 아니야 비슷하면 하면서 여기 관절이 이렇게 외반되거든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럼 안쪽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안쪽 보송화뼈 쪽에 굉장히 큰 인대들이 있어요. 저희 삼각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아마 벌어지면서 여기도 부러지면 여기도 같이 벌어지면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아마 발목 쪽으로도 아마 손상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빨리 꺾이는 건 어떻게든 천천히 똑바로 맞힌 다음에 부모를 응급처치한 다음에 빨리 응급실 아니면 의료진한테 가셔서 엑스레이 일단은 찍고 기본 틀을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MRI 처용해서 인대들을 괜찮은지 그거 정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필요합니다. 응급처치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응급처치는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나와서 일단은 응급처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이에요. 절대로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꺾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선수 보고 일단은 편하게 누워 계시고 안정하는 상태에서 발을 수평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펴고. 이게 중간에 여기 부러졌다고 지금 단면도 여기 부러졌다고 생각하시고 이 밑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부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맞춰야 돼요,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잘못하다가 이게 신경 혈관이 건드릴 수 있어. 이게 뼈 단면도가 부러진 단면도가 완전히 잘못하다가 이게 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신경하고 혈관도 이게 손상될 수 그러면은 있고.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은 살아 있는 거예요, 신경은? 대부분 그렇죠, 살아 있죠.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1% 정도는 예외 빼고는 대부분 살아 있고요. 그걸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 억지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받쳐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일자로 되면 하시고 저항이 크게 느끼면 뭔가가 이 뼈 사이에 낀 물질이 있구나. 대부분 이제 힘줄이나 근육들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신경 혈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양쪽 이렇게 받쳐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부모해서 싸서 그런 상태에서 빨리 응급실을 가시면 엑스레이 찍고
파악한 다음에 그때 다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부러졌을 때 통증이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에프네프린 증가되는 상태에서 부러져도 심각성을 순간적으로 알 수 있지만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부상을 굉장히 경험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다치면 어떻게 일단 안정하는 조치를 바로 자기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안전한 자세는 앉아 있고 이런 취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신청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 선수 아닌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 괜찮겠지 통증 없어 막 이렇게 막 오히려 디뎌보고, 막 이제 막 흔들어 보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동작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다치는 순간 그냥 누워버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앉아 있고 뒤에 누워버리고 심장이 좀 약간 가라앉아야 돼요.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에프네프린이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통증이 잘 못 느껴져요.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그런 거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폴 조지 영상을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 나올 영상이 이제 또 유명한 저희가 진짜 팬들이 정말 많은 선수죠. 데릭 로즈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2012년에 이게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학 전문의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이게 딱 벗는 순간 그렇죠. 이거는 무릎은 크게 회전추를 돌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점프하면서 제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발 반대 방향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프하기 전에 잘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몸이 상체가 골대 향하는데 발은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릎이면 상체가 얘 위에 있으면 점프하는 순간 얘가 안쪽으로 돌고 얘가 바깥쪽으로 돌고 있어요. 이런 트위스트 형성되거든요. 이런 손상이 가장 흔한 스포츠의 무릎 손상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십자인대하고 손상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게 저도 많이 봤지만 저는 현장에서도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걸 눈으로 봤는데 거의 이런 거는 오히려 다른 선수랑 접촉이 없을 때 혼자 넘어지면은 거의 십자인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계 보시면 스포츠 환자에서 십자인대 이제 손상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비접촉성 손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80대 20이에요. 80대 20. 럭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몸이 가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접촉성 이제 다치는 거고 대부분 농구나 축구, 이제 배드민턴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촉 이제 손상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십자인대 부상이 다 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월판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고 중요하다는데 그건 어떤 부위입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십자인대 대부분 손상은 이제 손수는 8대 2는 이제 비접촉성 손상인데 차점에서 뭐 따로 놀면서 이게 트위스트 생겨요. 내려왔을 때 바깥쪽으로 힘 실리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이 연고판이 보시면 이거 반월 연고판이라고 이게 합니다. 파란색 이게 반월? 도관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역할은 이 뼈끼리 서로 완충 작용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위스트 되면서 이게 내려오면 십자인대 끊어지고 옆으로 이 바깥쪽으로 실려서 내려오니까 이 뼈하고 이 뼈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뼈 때문에? 그러면 이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충돌 얘를 찍히죠? 또 트위스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찍히면서 삐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고판을 다치는 경우가 꽤 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 가능성 높으면 반드시 MRI 찍을 때 저희는 연고판 손상 유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치료해 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게 다른 질문인데 평소에 항상 궁금하던 남자 농구 여자 농구를 다 보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십자인대가 부상을 당하면은 8개월에서 뭐 1년 이렇게 재활을 거치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가 조금 아무래도 약한 부위가 있잖아요. 근력이죠. 근데 그 재활 기간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있는데 성별 차이는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신체 조건 차이라고 봐요. 물론 보통 사람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 여자 선수들 그럼 보통 선수보다는 빨리 재활돼요. 그러니까 근력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다시 재활했을 때 운동이잖아요. 그거는 다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보다는 한 2-3배 이상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확실히 재활을 본인이 마음가짐이랑 의지에 따라 틀리죠. 그것도 다른 거구나. 완전 달라요. 그런 거 심리 작용이지만 실제로 논문 데이터 보면 좀 약간 나와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자하다 보니까 특히 뭐 뛰는 선수들한테 관심을 갖지 안 뛰고 재활하는 선수들을 취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나면 돌아오는 것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되게 중요한 선수들 다쳤어요. 그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연봉을 제시해서 데리고 왔는데 계속 쉬겠다.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어떻게 또 빠른 시기 안으로 이제 빨리 다시 R2P라고 Return to Play라고 이제 피드를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 저희 정형외과 그 대한 스포츠 의학 전문의의 역할이죠. R2P 이런 좀 있어 보이는 용어들. R2P라고 합니다. 저희 배워갑니다. R2P 메모. 그 다음 선수는 이제 제레미 린. 린세네티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황색 돌풍이라고 동양인이 이렇게 활약하는 게 흔치가 않으니까 NBA에서. 근데 이 선수가 이때가 개막전이었어요. 브루클린 네츠 개막전이었는데 여기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거 딱 보고 십자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십자인대가 아니고 슬개골 힘줄 파열이라고 진단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이 선수는요. 지금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프해서 차치한 상태에서 다리가 일단은 피는 상태에서 이제 신전이라고 하거든요. 피는 상태에서 차치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신전이 어떤 뜻인가요? 신전은 피는 상태예요. 구부린 아니라 피는 상태 신전이라고 하고요. 과신전. 허리나 과신전.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무릎도 신전되는 상태에서 차치하는 동작에서 비스듬하게 이제 차치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십자인대 손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상하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쓸개 힘주의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게 쓸개골이라 뚜껑뼈라고 하거든요. 뚜껑뼈. 뚜껑 있다고 뚜껑뼈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인대예요. 사람 몸에서?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인대예요. 여기 붙이면 얘네들이 이제 신추 이완해야지 이 발을 필 수 있고 그런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필 수가 없습니다. 얘네 다치면. 근데 차지하는 상태에서 아마 비스듬해서 여기가 아마 다쳤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선수는 아마 평상시에 여기 아마 쓸개골, 그러니까 뚜껑뼈 밑에 부위에 염증이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 선수에서 물론 여기 다치는 거 꽤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이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홈개막전 얘기인데 이 전 시즌에도 무릎 부상이랑 여러 부상 때문에 못 뛰었어요, 많이. 그렇군요. 아마 여기 염증이 평상시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릎 중에서 이게 혈액순환 안 좋거든요, 이 동네가. 혈액순환 안 좋으면 염증 잘 쌓이게 돼요. 잘 빠지지 못해요. 그럼 운동선수 어떻게 해요? 계속 운동하게 되죠. 그럼 계속 만성으로 피곤하게 이제 염증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힘이 잘못 가서 이게 찢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 동작 때문에 딱 터졌다기보다는 계속 약해져 와다가 갑자기 방아쇠가 딱 터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물론 외상이지만 기본 이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지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못 받쳐주니까 찢어지는 거. 그럼 이거는 약간 일반 농구인 프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당하기는 흔치 않은 부상.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네, 특히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쓰게 여기 아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유소년 축구나 일반 뭐 운동 좋아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저도 가끔 축구할 때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거는 그거는 좀 약간 달라요. 다른 거구나. 그거는 스트레칭 잘 못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힘 쓸 때 이제 다친 거고요. 이 앞쪽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칭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염증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야, 이 선수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딱 끊어진 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m done, 나 끝났어. 이러면서 울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것도 라이브로 봤어요. 홈 개막전에서. 그렇구요. 참 마음이 안 좋다. 아마 점프 착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아마 안 들렸을 건데 본인이 아마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뚝 같은 소리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선생님 뭐 갑자기 뭐 뒤에 누가 거들 차는 것처럼 뭐 갑자기 때리는 것처럼 뚝 소리 났다고. 근데 저도 이제 선수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다 좀 다르다고. 십자인대가 끊어질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요? 네. 저 안 끊어봐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다음 이제 선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카와이 레너드 선수인데 이제 골든 스테이트랑 샌안토니오의 서부 컨퍼런스 1차전이었는데 이때 레너드 선수가 슈팅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대 이 자자 파출리아의 발을 밟습니다. 이때 이 파출리아 선수가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발을 일부러 앞쪽으로 안 빼가지고. 그래서 이때 룰이 생깁니다. 파출리아 룰이라고. 저게 넣으면 이제 혼나요. 룰도 생기고 이때 되게 재밌었던 게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8대 55로 이 샌안토니오 팀이 이기고 있다가 레너드 선수가 나가고 이것 때문에 나가죠. 나가고서 그 뒤로 스코어가 33대 58로 역전이 돼서 111대 113으로 집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그냥 날아가요. 샌안토니오가. 이 선수는 바로 당연히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렇군요. 근데 농구 해보시는 아시겠지만 농구화 보면 좀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2차적으로 이 발목 좀 약간 잡아주는 그런 농구화, 그러니까 프로텍터, 그러니까 보호 장비가 이런 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분 보시면 다치고 나서 좀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걸어요. 아마 가다가 잡아줘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해피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농구화가 중요하네요. 굉장히,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농구,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장비 크게 없이 운동 굉장히 함부로 안 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같은 거는 많이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제일 많이 다쳐요. 이 프로 선수들은 자기 몸이 다치면 몸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항상 장비 잘 착용하고 스트레칭 잘하고 태핑 잘하고 그런 상태에서 게임 뛰어요.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은 로우 신지 말고 하이 신으세요. 농구화 긴 걸로 신으셔야 되는데. 맞게끔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구는 농구화, 뭐 테니스는 테니스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배구화, 러닝화 많이 신잖아요. 그게 멋있어가지고 축구할 때, 농구할 때, 뭐 할 때 다 배구화만 신고 하거든요. 위험합니다. 못 잡으셔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많이 미끄러져요. 그러면 발목 무릎도 나가요. 반드시 그에 맞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이제 고든 헤이어드 선수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농구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오른쪽에 자막 보시면은 오프닝 나이트라고. 이것도 개막전이었어요. 이 선수가. 이게 지금 보시면 발목 일단은 이게 발목은 이미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체하고 하체는 완전히 따로 놀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눌리면서 꺾이면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학 쪽으로는 이게 발목 탈골. 그러니까 아까 폴 조지 맨 처음에 봤던 폴 조지 선수랑 비슷하면서도 더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네, 이 동작은 잘 보시면 예? 이미 상체는 이미 중심 잃었어요. 네네네. 이분이. 예? 그래서 차치했을 때 발로 차치하는 거 아니라 발목 안쪽으로 차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예. 큰 거구에 내려앉았을 때 절대 못 버팁니다. 닿는 순간 꺾여요. 사람도 돌아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발목은 굉장히 하이 에너지 트라우마라고, 그러니까 고에너지 트라우마라고 거의 뭐 자동차 사고랑 마찬가지로 표현인데, 발목은 골절은 아마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탈구는 이미 보이다시피 이미 탈구되었고, 탈구가 근데 뼈가 완전히 원래 있던 관절 있는 상태 말고 이제 딴 데 빠지는 거예요. 아유, 네. 근데 이게 빠지는 거냐 어깨랑 좀 달라요. 발목은. 어깨 탈구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깨는요, 보시면 우리 인체에서 어깨는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360도 돌릴 수 있고, 네. 회전근개 힘줄이 잡아주기 때문에 탈구돼도 돌아오는 경우가 괜찮지만, 네. 물론 괜찮지 않지만, 발목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발목은 이게 보시면 네. 굉장히 촘촘한 뼈에 이 아구에 딱 해부학 쪽으로 다 잘 박혀 있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꺾이면서 돌아가면서 빠져봐요. 이게 빠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대들은 기본 이미 다 파열되는 상태예요. 인대 파열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네. 기본 이미 인대 파열되고요. 네. 여기 막아주는 뼈도 아마 부러지는 가능성도 커요. 네. 그래도 정말 여기 있던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섯 명 다 그래도 다시 NBA로 돌아와가지고. 예. 그러면 대단한 거죠. 저는 정말 의학에 이렇게 특히 폴 조지나 고든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친 걸 봤을 때 저거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인데, 참 그래도 1년 만에 어떻게 다들 돌아와서. 근데 그 1년 기간 동안 예. 이 선수가 재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크게 시간과 정성, 노력 끝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수들은 물론 기본 체력하고 근력 조건이 좋지만 굉장히 재활 대해서는 신경 쓰고 열심히 해요. 예, 저희 우리나라 치료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수 말고 일반 사람들 치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네. 환자들은 제일 가장 걱정. 선생님 수술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그럼 안심 일단은 하고. 근데 그 후에 제일 중요한 건 재활이거든요. 그거 좀 약간 소홀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재활하는 것은 다시 우리 일상생활 다시 원상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바로 재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수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내년에 시즌 돌아올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돌아온 건, 물론 의료진도 굉장히 열심히 치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분이 의지 끈기를 갖고 이제 재활을 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도 오늘 이런 촬영은 처음이었는데, 우리 또 옆에 계신 풀무원 스님께서 너무 설명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농구도 잘 안 해요. 그냥 글만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항상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쓰니까 좀 자신감 있게 기사도 쓰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살아가면서 뭐 안 다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치고요. 저도 발목 크게 접질려서 막 깁스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축구부였거든요. 축구부였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또 축구도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는 손흥민 선수랑 박지성 선수랑 어떤 선수가 더 좋냐고요?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한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두 분 다 성향 틀리고, 저는 손씨라서 손흥민 쪽으로 좀 마음을 가지 않을까. 박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대단한 선수인데, 둘이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래도 손흥민이다. 제 대세가 다 손흥민인가요? 또 같은 손씨니까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재활 쪽이나 이런 의학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또 우리 공무원 선생님께 와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주신 손무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석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